회전 운동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제목을 써볼게요. 현상은 여기 전부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바로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각운동량 그런 거 배웠죠. 각운동량은 이제 L이라고 쓴다 그랬죠. 그죠? 사실 벡터예요. 벡터. 각운동량이 정확한 거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R 크로스 P거든요. 이게 이제 각운동량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각운동량은 이 반지름 곱하기 선운동량의 외적이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I 오메가죠. 그죠? 그래서 벡터라서 사실 이거 오메가 벡터는 I는 스칼라니까 요래돼요. 정확하게 우리 수학적으로 쓰면 요래됩니다. 이거 어려워할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질량 M인 놈이 반지름 R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이고 속력 V로 돌고 있을 때요. 얘는 각운동량을 갖게 돼요. 각운동량. 그렇죠? 네,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 각운동량이 방향이냐면은 R 크로스 P죠. 바로 어느 방향입니까? 벡터 외적을 해보면 바로 축 방향이 돼요. 이게 각운동량 벡터입니다. 알겠습니까? 각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또 오메가의 방향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I 오메가니까 그죠? 우리가 각속도의 방향이 어딜까 궁금하죠. 각속도라는 말 쓰죠. 벡터입니다. 근데 그냥 뭐 회전운동할 때 각속도 크기만 따지지 방향은 우리가 그게 안 따져서 그렇지. 각속도의 방향도 축방향입니다. 사실은 축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운동량 꼭 기억하세요. 각운동량은 그 방향이 축방향입니다. 축방향. 그것도 오른손 그죠? 오른나사입니다. 오른손 법칙을 따라요.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축방향이 돼요. 축방향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회전운동 할 때의 회전 축방향이 각운동량의 방향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토크는 dt분의 dl이죠. 이렇게 되죠.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토크가 없다면은요. 즉 각운동량 변화가 없겠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외부에서 만일에 외부에서 토크를 작용하지 않아요. 토크가 0이에요. 그죠? 토크가 0이면 각운동량 변화량이 안 생기겠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각운동량이 일정하다. 각운동량은 그대로 일정하다. 또는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예들은 아주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보시면은 지금 이런 회전 원판 위에 어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무거운 아령을 들고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전하는 모든 물체는 회전 각운동량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하자면 회전의 운동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방향이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 아이고 이렇게 돌고 있으니 그죠? 여러분 돌려보세요. 회전 각운동량은 아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L 즉 I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있던 이 R형이죠. R형을 갑자기 몸쪽으로 당기게 돼요. 당기게 되면은 회전 관성 모멘트 I가 작아지죠. 회전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M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분포하고 있냐를 나타내는데 바로 팔로우는 오물이면은 회전 모멘트 급기 감소합니다. 그래서 L은 일정한데 R이 감소하죠. 오메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다가 팔로우물이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죠. 우리 피겨 선수가 마지막에 회전을 할 때 일부러 몸의 부피를 줄여서 회전력을 빨리 높이는 것. 이럴 때 우리가 각운동량 보존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떤
다이빙을 하거나 덤블링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뛰어서 올라가서 돌 때 여기서 한 바퀴를 빨리 돌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착지를 하죠. 이럴 때 일부러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죠? 반발한 다음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즉, I를 작게 만들죠. I를 작게 만들면 전체 가구운동, 회전하고자 하는 운동량은 그대로 보존되는데 이때보다도 이때는 오메가가 커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내려올 때는 다시 몸을 펴서 I를 크게 해서 오메가를 작게 하니까 착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포츠에서 체조 선수가 하거나 다이빙 선수가 뛰어내릴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려서 회전력을 높이게 되는, 회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구운동량 보존법칙의 대표적인 예예요. 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거 이해하기 참 힘든데요. 자, 한번 봐줄게요. 이런 의자에 사람이 앉아서 만일에 타이어를 들고 이런 원판을 들고 돌린다고 칠게요. 지금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이제 원판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으면 이 사람이 돌리고 있는 원판의 가구운동량은 이 방향이 돼요. L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량 L입니다. L1 돼 있는 여기 있는 거죠. L1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상관없이 이 도는 타이어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확 내려버려요. 그럼 여러분 얘가 이렇게 돌면은 그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면 가구운동량이 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외력이 없죠. 사람이 그 내부에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R형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관성모멘트를 높이듯이 결국은요, 이 사람이 했는 거는 회전원판을 뒤로 대빈 거지. 그만큼 자기도 받는 거예요. 결국 전체적인 데서는 외력이 없어요. 그럼 이 가구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이게 일정이에요. 그러려면 가구운동량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가구운동량이 이만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 합쳐서 이게 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가구운동량이 어디 생기느냐? 결국은 이 원판이 도는 거에 따라서 뭡니까? 사람의 가구운동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구운동량이 이게 생기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 어디 갑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판을 그냥 돌고 있으면은 원판만 이렇게 돌고 있다가 원판을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사람의 운동량도 회전을 하게 돼서 전체 운동량 합친 거는 처음과 같다.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과학관에 가면 이 실험 도구가 다 있어요. 하면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실험입니다. 이런 게 다 가구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생겨납니다. 또 뭐 이런 팽이 같은 거, 그죠? 고양이가 뛰어내리는 것도 나오는데 팽이 같은 게 돌죠. 도는 팽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돌고 있는 팽이는 그 가구운동량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죠. 또 자전거 바퀴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가 서 있으면 넘어지지만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면 뭐예요? 이 바로 가구운동량이 이렇게 바퀴축에 따라 생겨요. 이때 이 바퀴축이 생기는 가구운동량은 안 변하려고 그러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 가구운동량 보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가구운동량의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참고로 자, 여기에 질량 3M의 물체가 있어요. 이게 질량 M의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M의 물체가 속도 V로 와서 두 개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요. 우리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 속도가 얼마냐? V는 얼마냐?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배운 선운동량, 총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충돌 전에 총운동량은 MV죠. MV. 벡터로 말하면 MV 이겁니다. 그죠? MV. 그런데 충돌 후에도 뭐가 돼야 돼요? 총운동량은 MV로 보존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충돌 후에 총운동량은 뭐가 됩니까? M 플러스 3이니까 4일 되죠. 그죠? 곱하기 V가 돼요. 크기는 이 4MV나 MV나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V는 얼마가 되냐니까 4분의 1V가 됩니다. 속도가.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커진 만큼
m하고 3m은 총 m4m은 그죠? 속도가 4분의 1v가 돼요. 뭐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이거를 재밌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만일에 처음에 이 3m이 줄에 매달려 있었어요. 줄에 3m이. 자, 줄의 길이가 L이라 합시다. 줄의 길이가 L이라 합시다. 이때 이 3m 크기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치고요. 자, 여기에 질량 m인 놈이 속도 v로 와서 한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한 덩어리가 이렇게 와서 딱 때리는 순간, 자, 얘가 여기 딱 때리는 순간, 여기 왔겠죠? 딱 때리는 순간, 그때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회전한다고 칩시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속도 v로 회전한다고요. 한 덩어리가 이리 됐겠네, 그죠? 한 덩어리 돼서. 자, 속도. 그럼 얘의 속도가 얼마냐? 또는 얘 각속도, 회전이니까, 그죠? 뭐 각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돼서도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 질량 m인 놈이 v로 달려와서 여기 올 때 뭐가 됩니까? 여기 올 때 마치 직선 운동했지만은 줄에 매달렸다 해도 관계없죠. 마치 뭐예요? 여기 때릴 때 속도는 맨 v입니다. 맞습니까? 때리는 순간에 v인데 3m하고 충돌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로? 회전 운동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각 운동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얘도 거의 길이가 L이니까 속력 V니까 그죠? 바로 I 오메가일 거예요. 요때 I는 당연히 이거는 하나의 짐이고 거리가 R이니까 그죠? M L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V니까 V로 쓰면은 뭐예요? L분의 V가 오메가가 되죠. 그죠? 오메가는 그죠? L분의 V가 되죠. 이해됩니까? 요게 각 운동량입니다. 자,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면은 얘가 가는 속도는 이래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운동량은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달라진 건 뭐냐니까 질량 덩어리만 달라졌죠. 회전하는 반지름은 그대로 L로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거 I-라 할게요. 그럼 이때 돌아가는 속도 오메가 다시가 됩니다. 근데 운동량 보존 없이 이게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 요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는 질량 M과 요거 됐으니까, 그죠? 포M입니다. 그죠? 포M. 그리고 길이 L이니까 L 제곱이 되죠. 요게 관성 모멘트입니다. 충돌 후에. 그죠? 그리고 얘가 오메가 다시는 뭐냐 하니까 바로 요 돌아가는, 그대로 쓸까요? 오메가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일에 요 돌아가는 각속도, 충돌 후에 돌아가는 각속도 오메가 다시가 얼마냐 물으면은 당연히 L 제곱 떨어지고, 그죠? 오메가 다시는 뭐가 돼요? MM 떨어지니까 4L분의 뭐가 됩니까? 4L분의 V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V는 맞습니까? 그런데 충돌 후의 속도 V 물었어요. V. 그죠? V는 여러분 뭡니까? V는 L 오메가입니까? 그죠? L 오메가 다시가 되죠. 이 라지 V입니다. 이 라지 V는 이 속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다 L 먹고 배 죽으니까 바로 4분의 V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 4분의 V와 같죠. 근데 얘는 뭐로 풀었어요? 두 개가 충돌했는데 선운동으로 풀었는데 이거를 원운동으로 만약 입자로 본다면은 이렇게 됐다면 이 순간에 충돌했지만 결국은 길이 되는 것에 똑같은 충돌에서 회전이 일어나겠죠. 그래도 속도는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됐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길이가 라지 L인 나무,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자, 요 중심축은 O는 요입니다. 여기에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날아와요. 됐습니까? 자, 이때 막대의 질량도 M이라 합시다. 우리 뭐 계산하기 좋게 하는 겁니다. 막대의 질량도 M이라 하게요. 자, 와서 얘가 하필이면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 붙어버렸어요. 됐습니까? 끝부분에 붙어버렸어요. 그럼 O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충돌 후에 회전이 일어나겠죠. 회전이. 맞습니까? 회전이 일어납니다.
자, 회전이 일어나겠죠. 이해되죠? 이때 충돌 후에 얘들이 돌아갈 각 속도는 얼마냐? 또는 얘가 충돌 직후의 속도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이 속도. 라지 V라 쓸까요? 이 속도의 속도. V. 이걸 풉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알고 있는 앞에 있는 이 선운동, 운동량 보존법 이거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질량끼리 서로 붙었고 때렸지만은 얘는 붙었지만 한쪽에 붙어서 회전이 일어나 버렸죠. 자,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풀 때 첫 번째 뭡니까? M이 여기 와서 끝에 때렸으니까 뭐래요? 얘를 하나의 원운동하는 물체의 고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질량 M인 놈이 다시요. 질량 N 놈이 여기에 왔을 때 딱 때리는 순간 그죠? 요 거리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이때 속도 V니까 마치 회전 운동하다가 2분의 L 되는 위치에서 속도 V로 왔을 때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얘가 때릴 때 운동량, 전체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그럼 얘 처음에 운동량 어떻게 되느냐? 그죠? 충돌 전 총 운동량은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습니다. 질량 M 그죠? 바로 얼마냐? I 오메가가 되는데 얘는 얼마냐 하니까 I는 여러분 보다시피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죠? 반지름이 2분의 1이고 질량이 M이죠. M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V는 얼마가 되느냐? 뭐 V는 오메가는 그죠? 오메가 그냥 쓸까요? 오메가 썼는데 오메가 안 주고 V 줬으니까 그죠? 2분의 L분의 바로 V로 됩니다. 이게 바로 이래 되죠. 물론 뭐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속도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런데 뭐 속도로 나타내면 여러분 이거 뭐 2분을 뜨니까 M 2분의 L V가 되죠. 그죠? 네. R 곱하기 MV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쓸까요? 뭐 이래 써도 됩니다. 노란 걸로 쓸게요. 예, 됩니다. 예, 2분의 1 M 그죠? L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충돌 후에 충돌 직후 총 운동량, 회전 운동량이죠. 그죠? 회전 운동량, 죄송합니다. 총 운동량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충돌 후에 직후에 회전 운동량 또는 곽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달라졌죠. 그죠? I 다시 오메가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I 다시는 요때의 관성 모멘트죠. 그래서 I 다시부터 먼저 구합시다. I 다시는 어떻게 돼요? 얘를 중심으로 질량 M인 놈이 돌고 있으니 M 곱하기 2분의 L 제곱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 막대, 요 중심, 요거 회전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요렇게 계산하니까 여기 얼마냐면은 4분의 1 ml 제곱 더하기 12분의 1 ml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I 다시 관성 모멘트는 여기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죠. 얼마가 돼요? 3분의 1 ml 제곱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바로 얼마냐면은 3분의 1 ml 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오메가 다시 뭐 써도 되고요. 또는 뭐 속도로 나타내려면은 3분의 1 ml 제곱. 자, 속도는 반지름 2분의 L분의 V, 라지 V 되겠죠. 라지 V. 오른쪽을 좀 지울까요? 2분의 L분의 라지 V. 그래서 뭐 V를 구하면은 여러분 이 당연히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같아야 되죠. 총 운동량 같다라는 식에서 이 두 개는 이끌어 놓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 놓으면은 여러분 뭐 V를 구하려면 요서 얼마가 되냐니까 2분의 1 MLV는 그죠? 3분의 2 올라가죠? 3분의 2 L 하나 떨어지죠? ML 라지 V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V는 즉 충돌 후에 얘가 그 순간에 팍 돌아가는 속도는 여러분 보다시피 ML 떨어지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3V가 됩니다. 멋지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 회전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물론 오메가를 구하려면 여러분 V는 뭐예요?
오메가 다시를 구하려면, 그죠? 오메가 다시는 L로 나눠주면 됩니다. 반지름으로, 그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라지 V 하면 되고. 아울러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팽이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회전하고 있으면은, 그죠? 자, 팽이입니다. 팽이가 수직으로 서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당연히 각 운동량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되죠. 지금 얘가 들어오면 각 운동량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회전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이래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팽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울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기울어 버리면 각 운동량이 이 축이 돼 버리죠.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팽이는 돌고 있지만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각 운동량이 기울어진다. 그럼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요, 이 각 운동량에 대해서 아까까지는 없던 이 팽이의 중력 성분이 생기죠. 중력이 있죠. 이 팽이의 중력 성분, 예를 들어 팽이의 질량이 M이면 mg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축은 여기죠. 그럼 여기 여기까지 중심축까지 거리 R 되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토크가 생기게 되죠. 그죠? 바로 R 크로스 mg라는 회전 토크가 생기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 단면으로 본다면은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에 토크가 생기게 돼요. 자, 요때 요 중력 때문에, 반지름 R 때문에, 그죠? 토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 바로 이 팽이로 본다면은 앞쪽 방향의 토크가 돼요. 자, 그럼 우리 토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토크는 바로 I 알파라 그랬죠. 또는 우리 DT분의 DL 됩니다. 즉, 토크가 작용했다는 말은 각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 운동량 방향이 아니고 지금 이 각 운동량 전체에 작용하는 방향의 앞쪽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우리 토크에다가 DT를 곱하면은 바로 그것만큼 각 운동량이 변해요. 결국은요, 요때 각 운동량이 우리가 저쪽 방향, 빗면 방향일 때, 저 이 방향일 때 토크가 앞쪽으로 이렇게 생겼죠. 즉, 토크 곱하기 DT만큼 시간을 곱하면은 바로 이때 우리 벡터 변화량, 각 운동량 변화량은 요게 되는 거예요. 요쪽이 돼요. 이게 L-가 될 겁니다. 결국 요거만큼 각 운동량이 변합니다.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고요? 지면 앞쪽이라는 방향이에요. 저 그림에서 위치가 없어 그런데 방향이죠. 그래서 이 팽이가 기우는 순간요, 이 중력에 의한 이 토크 때문에 이 팽이는 일단 앞쪽으로 나올락하는 겁니다. 나올락하는 순간 또 여러분 수직으로 계속 토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팽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팽이는 이 각 운동량은 크기는 그대로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이런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팽이가 이 자리에서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일종의 자전하면서 자전축이 바뀌게 되겠죠. 주식이 계속 돌게 돼요. 그래서 팽이가 한마디로 이쪽 편에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팽이가, 그죠? 이렇게 되어서, 그림이 좀 이상합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죠? 이렇게 되어서 축이 이 방향, L 방향에서 이 축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팽이가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 회전을 이렇게 하게 돼요. 아까 영상을 보면은 나왔다시피 타이어를 회전시키죠. 타이어를 이 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면 여러분 알다시피 반대로 돈다 할까요? 타이어를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각 운동량 방향은 이쪽이 돼요. 그런데 이 각 운동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 만일에 누가 여기다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놔요. 줄입니다. 매달아 놓으면 이 타이어는 뭡니까?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 R이 있죠. R 크로스 mg, 토크가 생깁니다. 그죠? 이때 토크의 방향이 됩니까? 앞쪽 방향이 되죠. 이 그림으로 보면 앞쪽 방향에 토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돌면 이 자리에서, 그렇죠? 앞쪽으로 돌게 됩니다. 돌게 되니까 뭡니까? 또
축방향의 수직방향의 토크니까 계속해서 돌아서 이 타이어는 이렇게 선체로 이렇게 그죠?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세차 운동이라 그래요. 세차 운동.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경험 해보는 게 있었죠. 팽이가 이렇게 서서 잘 도던 팽이가 죽을 때 있죠. 한마디로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이제 기울어져 갖고 쓰러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죠. 기울면 옆으로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팽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돌다가 마지막에 바닥에 들어눕는 경우를 여러분 관찰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세차 운동입니다. 또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어떻습니까?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몸만 살짝 기울여요. 자, 몸을 우리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의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왼쪽으로 돌게 돼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죠. 이게 다 세차 운동의 원리입니다. 자, 이 근본적인 원리는 자이로스코프 원리라 그래요. 자이로스코프 원리에서 뭐 방향도 잡기도 하고 방금지 세차 운동도 일어나는 거는 깊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가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외력에 의해서 세차 운동이 일어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